포인터를 살펴봤고, 이제 C++에서는 참조라는 새로운 형태의 변수를 도입했습니다. 참조 변수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변수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동작은 마치 포인터처럼 동작해요. 그럼 어떻게 느끼냐면 되냐면은, 우리는 포인터 변수를 쓰는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 대신에 그 포인터를 쓰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는 포인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소를 갖고 와서 주소를 전달해야 되지만, 참조는 그렇지 않아요. 참조는 내가 얘를 참조한다 그래서 참조 변수로 넘기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주소로 넘겨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래서 B는, 저 포인터 변수 B는, 제가 지금 포인터로 잃어먹었어요, 어제. 어디 갔는지. 그래서 하여튼 B는 실제 포인터 변수죠. 그래서 주소를 유지해요. 근데 저렇게 C처럼 참조 변수를 만들면은,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걔의 공간이 안 생기는 거고, 기존 공간에 원래 A라는 변수에 그 A 변수의 컵이 있으면 그 컵에 C라는 이름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컵을 A라는 이름으로도 쓸 수도 있고 C라는 이름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게 간편한 게, 내 지역 변수, 내 함수에 있는 지역 변수뿐만 아니라 다른 함수에 있는 지역 변수도 참조로 하게 되면은 수정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C에서는 내 함수가 아니라 다른 함수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려고 그러면은 주소로 받아서 수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주소로 받지 않고 참조로 받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참조 변수이고요. 그거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이 참조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돼야 되고 참조하는 것을 바꿀 수 없어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참조하는 걸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뒤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포인터의 필요성을 설명드릴 때, 이제 인자 전달 방식을 주소 전달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왜 사용하냐면은, 내가 전달하려는 게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만한 덩치 있는 걸 전달하면은 이만한 공간을 복사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복사하는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 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얘의 주소만 보내는 거예요. 참조도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만 보내는 거니까 이 큰 덩치를 복사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 참조만 딱지만 붙여서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null ptr이라는 걸 전달할 수 있어요. 유효하지 않은 주소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유효하지 않은 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참조에서 null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참조는 무언가는 참조를 해야 돼요. 무언가 참조를 안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참조 변수는 무조건 존재하는 걸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함수를 만들면 여기 내부적으로 무슨 검사를 하냐면, 전달받은 S가 null ptr이 아닌지 검사하게 돼요. 항상 null ptr은 전달될 수가 있거든요. 포인터 변수를 쓰게 되면은, 주소 전달을 쓰게 되면은 항상 null ptr이라는 유효하지 않은 주소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주소가 유효한 주소인지 검사를 한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근데 참조로 받으면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얘는 참조하는 걸. 그지만 요 놈은 문제점은 null ptr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스펠링도 못 쓰네. null ptr.
근데 얘는 내부적으로 S가 가리키는 걸 바꿀 수도 있어요. 물론 컨스트를 붙이면 못 바꿀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바꿀 수 있는 이런 형태면은 바꿀 수 있죠. 근데 아까 여기 뭐라 써 있냐면은 참조한 것을 바꿀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학생이 전달되면은 그 학생만 계속 가리킬 수 있지, 다른 학생을 가리키도록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은 있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의 강건성, 오류를 줄이는 그 측면에서 보면은 그 변수를 전달할 때는 얘보다는 얘가 더 효과적인 거예요. 얘는 엉뚱한 건 올 수 없으니까. 엉뚱한 건 올 수 없다는 건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참조 변수를 C++는 도입해서 쓰고 있고요. 근데 그 정도 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C++11 되면서 이 참조 변수가 L-value 참조와 R-value 참조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포인터는 이렇게 콘스트를 둘 다 쓸 수 있는데,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얘를 이번 학기부터 뭐라 부르냐면은 수정 불가 포인터라고 했어요. 이 P를 이용해서는 그 역참조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얘는 상수 포인터라고 그랬어요. 얘는 포인터 자체를, 포인터가 유지하는 주소를 못 바꿔요. int n 10. 이 배열도 요런 애죠. 상수 포인터예요. 이 n이라는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유지하고 그 주소만 유지할 수 있어요. 다른 데 가리키도록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참조 변수는 const 이런 애는 존재를 해요. 그런데 const가 이 안으로는 못 들어와. 왜? 이 R은 참조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수정을 못 해요. 본질적으로 수정을 못 해요. 얘가 얘를 참조하고 있으면 그 참조하는 걸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는 원래가 이런 애야. 다. 참조 변수는. 그런데 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onst reference라고 그래요. 그러면 쉽게 해석하면은 상수 참조 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오해가 되잖아요. 상수 참조면 참조하는 걸 바꿀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저렇게 상수 포인터는 포인터가 유지하는 주소를 못 바꾸는 개념이잖아요. 용어가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요 용어를 수정 불가 참조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얘의 의미와 얘의 의미가 같은 거예요. 얘는 참조하는 그 데이터를 수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const reference라는 건 상수 참조라기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수정 불가 참조, 수정 불가 포인터. 그러면 그 포인터로는 그 포인터 가리키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고, 상수 참조가 아니라 수정 불가 참조이면은 그 참조로는 참조하는 데이터를 억세스는 할 수 있는데, 그 값이 뭔지는 접근할 수 있는데 수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컨스트를 붙일 수 있고 여기 이쪽 안에는 들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정 불가 포인터, 수정 불가 참조, 그러니까 컨스트 레퍼런스라는 용어를 상수 참조로 해석하지 않고
수정 불가 참조, 수정 불가 포인터 이렇게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참조 변수를 왜 도입했냐? 뭐 제가 추측한 건데 이거는 이제 C++는 객체 지향 언어이고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객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이 객체라는 거는 쉽게 우리가 비유하자 그러면은 C에서 구조체 변수 같은 거예요. 학생 구조체를 정의하면은 그 구조체 변수는 학생 이름, 학생 나이 등등을 유지하고 있겠죠. 그러면 학생 객체라고 하면은 똑같습니다. 구조체처럼 정의가 돼서 이 학생이 유지해야 될 정보들 그 객체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 변수가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객체도 구조체 변수와 마찬가지로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정수 하나처럼 데이터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객체들을 전달하고 반환받을 때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거를 좀 효과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물론 포인터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C++를 만든 사람이 저 포인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터 대신에 좀 더 간결하게 또 강건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다른 변수를 도입한 것이 바로 참조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조 전달이라는 값 전달, 주소 전달, 여기에 추가적으로 참조 전달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를 과다 사용하지 않고 간결하게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참조 변수를 도입한 것 같은데 C++가 11 되면서 C++는 항상 효율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C++가 처음 도입된 이후 쭉 오랫동안 써왔는데 그 써오면서 많은 사람이 느꼈던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 문제점들을 C++11 표준화하면서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Rvalue라는 참조도 하나 더 만들면은 효과적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Rvalue 개념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가서 13, 14장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물론 뒤에 조금 나오는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Rvalue 참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면은 주로 Rvalue 참조는 참조 변수는 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 변수로 참조 변수를 선언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겠죠. int a가 있어요. 지역 변수로. 근데 a를 참조하는 c를 만들어요.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a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void 여기 void foo라는 함수가 있는데 int a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다시 int c라고 해가지고 a를 참조해요. 그럼 a를 쓰나 c를 쓰나 똑같은 애를 처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개를 만들어서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냥 a 쓰면 되는데 뭐하러 c를 또 만들어. 그래서 참조 변수는 저렇게 지역 변수로는 거의 안 써요. 주로 참조 변수는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은 함수 전달하는 과정에서 매개 변수를 적용할 때 쓰이는 거예요. 아까 지웠지만 저런 스튜던트, 저기 위에 있는 저런 무거운 것들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 매개 변수로 참조 변수를 많이 씁니다. 전달하면은 참조 전달이 되겠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역 변수 쓰는데 뭔가 그 이름이 복잡해요. 뭐 무슨 S.뭐 해가지고 이름이 복잡해. 내가 접근해야 될 변수가 지역에서 접근해야 될 변수가 있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예를 들면은 이런
2차원 배열이 있는데 이 함수에서는 요 R행과 C 값만 처리해. 응? 저 배열 전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특정한 위치에 있는 그 값만 처리해요. 그러면 이 안에서 프로그램 하려고 그러면 늘 뭐라고 프로그램해야 되면 메모 RC라고 프로그램해야 되죠. 저게 긴 거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얘를 R이라는 이름으로 레퍼런스 참조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R 갖고 프로그램하는 거는 뭘 조작하는 거예요? 메모 RC 값을 조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긴 이름을 짧은 다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간결하게 프로그램하기 위해서는 단어 쓰입니다. 아까 이런 거는 에이스나 시스나 별로 차이 없죠. 근데 내가 접근해야 되는 이름들이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구조체에 들어가서 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근데 걔를 계속 써야 돼. 이 함수 안에서. 그러면 걔를 참조 변수로 하나 심플한 이름으로 단순한 이름으로 참조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 이후로는 메모 RC를 쓰는 게 아니라 저 대문자 R만 갖고 프로그램 하는 거죠. 그럴 때 가끔 쓰입니다. 그리고 오토를 이용해서도 참조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데 이 오토는 뭐 어려우면 조금 나중에 익히세요. 나중에 익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오토는 뭐 갖고 초기값, 뭐 갖고 그 타입을 유치하냐면 초기값 갖고 유치해요. 근데 초기값을 봐서는 얘를 참조로 하고 싶은 건지 그냥 값을 하고 싶은 건지를 컴파일러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A 썼는데 이 A를 참조로 해달라는 건지 그냥 값으로 해달라는지 알 수가 없죠. 컴파일러는. 그래서 이 참조의 경우에는 항상 오토를 쓸 때는 참조로 해석하고 싶으면은 요 참조 변선할 때 쓰는 요 기호를 같이 써줘야 돼요. 근데 저런 것들도 당연히 느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법들도 너무 외우지 말고 저게 될까? 어떤 입장이 돼보면 되냐면은 컴파일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컴파일러 입장에서 저거를 해석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문법이 필요한지를 대충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얘가 인트로 해석할 테니까 얘를 참조로 해석하기 위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포인터와 참조의 차이점. 포인터는 널 PTR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참조 변수는 참조하는 것을 아무것도 참조 안 하는 변수는 없습니다. 참조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돼야 되겠고 그것만 계속 참조하게 돼요. 참조하는 걸 바꿀 수 없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는 항상 어떻게 초기화되는 거예요? 인자를 가지고 초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초기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매개 변수는 언제 활성화돼요? 그 함수가 호출되면 활성화되는 거고 호출과 동시에 그 참조 변수는 전달된 인자를 참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함수가 끝날 때까지 걔만 참조할 수 있어요. 다른 걸 참조와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일반 포인터는 널 PTR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유지하고 있는 주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상수 포인터가 아니면 주소를 바꿀 수 있어요. 따라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인터보다는 참조를 사용하는 것이 강건성 측면에서도 좋고 코딩할 때 더 간결합니다. 포인터 연산 안 써도 되니까. 근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개 변수를 안 보면은 그 코드만 보면은 이 코드가 참조 변수를 사용하는 건지 일반 변수를 사용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포인터 변수는 명확히 구분되죠. 참조할 때 별표를 쓰게 되니까 명확히 구분되는데 참조 변수는 그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코드 읽을 때 혼란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항상 포인터도 그렇고 참조 변수도 그렇고 참조하는 것이 상수일 수가 있어요. 참조하는 것이 상수가 아닌데 수정불가 참조로 참조할 수 있고 또 수정불가 포인터로 참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상수이면은 반드시 수정불가 포인터, 수정불가 참조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류가 어디 오류이냐면 여기는 max가 지금 상수예요. 수정할 수 없는 변수예요. 10으로 고정이 됩니다. 얘는 이 REF1은 max를 참조하는 변수가 되죠. 근데 max가 상수이니까 어떤 참조 변수로만 참조할 수 있어요? 수정불가 참조로만 참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죠. 얘는 돼요. 이 REF2는 수정불가 참조죠. 그러니까 수정불가 참조는 max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ax는 상수니까. 마찬가지로 10은 상수죠. 상수를 수정불가 그러니까 일반 참조로는 참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참조는 참조한 것을 뭘 할 수 있어야 돼? 바꿀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상수를 어떻게 바꿔? 못 바꿔요. 근데 컨스트를 하게 되면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max는 L 밸류예요, R 밸류예요? L 밸류예요, R 밸류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변수는 L 밸류입니다. L 밸류예요. 모든 변수는 L 밸류예요. 주소 연산자로 그것의 주소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REF2의 주소를 취하면은 뭐의 주소를 주나요? REF2의 주소를 참조했다. 뭘 줘요? max의 주소를 주죠. 얘 자체는 참조 변수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 10은 그런데 L 밸류가 아니에요. R 밸류예요. R 밸류, 그렇죠? 그래서 R 밸류는 원래 L 밸류 참조가 참조를 못해야 되는데 수정불가 참조는 R 밸류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에러가 아니에요. 잘못 설명했나?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 변수를 반환하는데 지역 변수의 주소나 참조로 반환하는 것은 문법 오류는 안 나요. 지역 변수를 주소나 참조로 반환하는 건 문법 오류는 안 나지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역 변수는 함수가 실행될 때 만들어지는 거고 함수가 종료되면 사라지는 데이터예요. 사라진 데이터에 대한 주소를 내가 갖고 있어봤자 안 되겠죠. 사라진 것에 대한 참조를 내가 갖고 있어봤자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 변수를 참조로 반환하는 것은 문법 오류는 아니지만 논리 오류이고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태틱 지역 변수나 종적할ten 데이터는 참조로 반환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참조로 반환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실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동적 생성을 해서 동적 생성된 거에 주소를 반환하고 있죠. 요거는. 얘는 동적 생성한 다음에 동적 생성된 거에 참조를 반환하고 있어요. 이게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동적 할당된 데이터는 여전히 포인터로 계속 처리해요. 못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아두시고 지역 변수를 참조나 주소로 반환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포인터와 참조를 비교해 보면은 포인터는 널 PTR이 유지할 수 있고 포인터가 유지하는 주소를 바꿀 수 있는데 참조는 선언과 동시에 참조할 것을 초기화해 줘야 되겠고 참조한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실존하지 않고요. 참조는. 포인터는 실존해서 포인터의 주소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포인터라는 개념이 유지되고 있고요. 사용법은 이제 역참조 연산자를 쓰는 거고 얘는 그냥 원래 변수랑 똑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얘는 상수 포인터, 수정 불가 포인터, 수정 불가 상수 포인터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얘는 수정 불가 참조만 있는 거예요. 참조 아니면 수정 불가 참조. 참조는 참조한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R밸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R밸류는 우리가 하나짜리 쓰면은 얘는 L밸류라고 그래요. L밸류 참조. 그리고 두 개짜리 쓰면은 이제는 R밸류 참조가 됩니다. L밸류, R밸류. 그래서 얘를 통해서 뭔가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다중 정의를 하게 됩니다. L밸류, R밸류로 두 개를 정의하게 돼요. 그러면 얘가 없으면 다음 슬라이드가 여기까지만 설명되는구나. 자, 그러면 하나, 둘, 세 종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S라는 객체가 있어요. 구조체 변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직 객체를 잘 이해 못하면 student라는 구조체가 있고 그 구조체의 변수가 S예요. 그러면 foo에서 저 S를 전달합니다. 이 변수에. 그러면 이 S는 L밸류예요? R밸류예요? L밸류입니다. S는 L밸류예요. 그러면 이 L밸류는 R밸류가 받을 수 없어요. L밸류를 전달하면은 L밸류는 R밸류 참조가 참조할 수 없습니다. R밸류 참조는 뭐만 참조할 수 있어요? R밸류만 참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는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어요. 요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얘는 이 S를 이 안에서 수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S.name 해가지고 뭔가를 수정할 수 없죠? 얘는 가능해요. 수정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o student 객체를 미리 변수로 만들지 않고 foo 인자로 전달할 때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만들어진 얘는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임시 객체가 돼요. 임시 객체. 임시 변수가 돼요. 왜냐하면 뭔가는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거를 이름을 안 붙였어요. 이 공간에서는. 이런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애들은 R밸류에 속합니다.
R value. 얘는 금방 사라지래요. 이 밑에 요 문장 다음에는 요 객체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없죠. 요 만들어진 얘를 갖고 뭘 하려 그러면은 얘에 가리키는 변수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이름을 안 붙여줬어. 얘는 어디서만 처리할 수 있어? f에서만 처리할 수 있죠. 이 함수에서는 이 student 그 만들어진 여기 있네. 요거 얘 요렇게 만약 만들었다. 그럼 얘는 R value라는 거예요. 임시 객체, 임시 변수 객체 뭐 이렇게 불려요.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일시적으로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애예요. 만약 그냥 어디서 또 다른 함수가 있고 여기서 student s 뭐 홍길동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변수는 이 함수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살아 있습니다. s라는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그럼 이런 애들은 임시 애가 아니라 요 공간에 실제 존재하는 애가 돼요. 그래서 얘는 L value가 됩니다. 근데 요렇게 만들어진 애는 R value가 돼요. R value가 되면은 얘는 요걸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요걸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일반 L value는 R value를 인재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정불가 참조는 이런 R value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애를 얘가 받으면 뭘 못할까? 이런 애를 얘가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안에서 뭘 못해? 수정을 못해요. 만약에 이렇게 임시 변수를 전달해 줬는데 이 안에서 조금 만지작거리고 수정을 해야 돼. 그럼 이렇게는 안 돼. 그래서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럼 얘가 1로 전달이 되면은 이 안에서는 이 R value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S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한 거야. 우리가 어떤 함수의 데이터를 전달할 때 L value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 R value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이 L value 참조만 옛날에 L value 참조만 있을 때에는 이런 R value도 const L value로 받을 수 있었어요. 수정불가 참조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수정불가 L value로 받았을 때는 한계가 있는 거야. 뭘 못해요? 인재로 받을 수는 있는데 수정을 못했어요. 근데 이런 R value도 전달받아서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럼 좀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를 도입한 거예요. 그러면 얘와 이런 애들을 우리가 다중정의 할 수 있거든요. L value, 수정불가 L value, 뭐 R value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얘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얘는 1로도 전달되고 1로도 전달되죠. 그러면 뭘 더 선호하냐면 얘는 R value니까 R value 참조를 먼저 가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해놓고 있어도 이렇게 부르면 1로 가는 게 아니라 1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R value 참조는 임시 변수들을 수정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세 가지 버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만들 수 있죠. 어떤 애를 만들 수 있냐면은 const student 이거 2개짜리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애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있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얘는 우리가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전에 얘를 갖고도 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지금 네 가지 말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학생 구조체 변수를 받고 싶어. 그러면 인자로 쓸 수 있는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뭐죠? 그쵸. void foo student s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도 받을 수 있고 얘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가 문제야? 수정 다 할 수 있죠. S 갖고 다 수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가 문제죠? 얘네들 비교해서. 얘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애요. 무거운 애를 값 전달하면 어떻게 돼? 복사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얘는 싫은 거야. 참조로 쓰고 싶은데 원래는 요것과 요것만 존재했어요. 요 두 개만 존재하다 보니까 이 임시 변수들을 수정하고 싶은데 이 임시 변수를 수정하려면 옛날엔 뭘 썼어야 돼? 얘를 못 쓰고 뭘 써야 돼? 얘를 썼어야 되지. 포인터? 포인터. 포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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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나? 만두가 동시에 주소를 칠 수 있나?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잘 모르겠네. 근데 그거는 좀 이따 생각하고 포인터 말고 얘를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얘는 쓰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C++11에서 도입한 게 요겁니다. R-value 참조. 조금은 R-value 참조가 왜 도입했는지 이해돼요? 무거운 거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거운 걸 참조로 전달하고 싶은데 이 무거운 걸 전달할 때 늘 R-value로만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R-value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만들어지는 변수 이름이 부여되지 않은 그런 특이한 애들이 존재해요. 그 애들을 뭔가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기존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R-value 참조입니다. 그러니까 R-value 참조도 마찬가지로 주로 어디 용도로만 쓰이는 거예요? 함수 매개 변수를 정의할 때 그 전달 방식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